음악은 따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이번에 소개해드릴 가수입니다. 보컬리스트, 재즈 보컬리스트.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올해 그래미 어워드의 후보예요. 후보 노미네이트만 돼서 상을 받지 못했고요. 케니 워싱턴이라고 눈에 띄어요. 근데 케니 워싱턴이 드러머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보컬 앨범에 왜 케니 워싱턴이야? 이러고 시작이 됐는데 물건을 하나 건졌습니다. 두 분이 나이도 비슷하죠. 57년. 드러머 케니 워싱턴은 58년생이고 예. 그리고 지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가수는 57년생이에요. 케니 워싱턴. 키가 작아요. 2m 60cm도 안 된대요. 동영상 보니까 되게 이렇게 아담하시더라고요. 수줍고 내성적이래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선 막 찾아봤는데 제가 한번 얼핏 본 적은 한 번 있었어요. 그 윈튼 마샬리스가 재즈 링컨 센터. 재즈 링컨 센터 오케스트라. 예. 거기 음악 감독. 예. 대장이잖아. 근데 그 공연에 유튜브에서 그 공연 실황을 갖다가 얼핏 본 적은 있어요. 근데 케니 워싱턴인지는 몰랐어요. 63살에 미국 나이로 63살에 그러니까 작년에 첫 앨범을 냈어요. 스튜디오 앨범을. 물론 그 전에는 다른 아티스트랑 같이 해서 재즈 보컬리스트니까 같이 협업해 갖고선 묻어서 낸 앨범들이 있는데 본인 이름으로 본인 앨범은 첫 앨범이에요. 63세. 여기까지 딱 보니까 정말 땡기더라고. 야,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앨범 제목이 What's the Hurry. 뭐 이렇게 급할 필요 있어. 그러니까 왜 서둘러? 자기 음악 인생이랑 비슷한 내용을 앨범 명으로 했더라고요. 예. 앨범은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들로 골라가지고선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 고르신 곡이 The Best Is Yet to Come. 예. 프랑크 시나트라 노래로 알려져 있고 이 노래를 갖다가 프랑크 시나트라보다 더 많이 부른 게 토니 베넷. 토니 베넷. 토니 베넷이 주장창 부르는 노래예요. 근데 이 노래는 프랑크 시나트라랑 인연이 굉장히 깊어요. 64년 앨범 그 카운트 베이시 오케스트라랑 같이 한 그 버전은 저도 들어봤죠. 예. 프랑크 시나트라가 공식적으로 마지막 무대에서 마지막으로 부르는 노래래요. 아, 이 노래가요. 그리고 프랑크 시나트라 묘비명에 이 말이 적혀 있대요. 와. 아직 최고의 날은 최고의 시간은 오지 않았어. 이게 프랑크 시나트라 묘비명이래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얘기거리가 정말 많은 가수더라고요. 윈턴 마샬리스 고3 때 윈턴 마샬리스가 학교에 와서 공연하는 걸 보고 음악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천재적인 사람이 아니야. 고3까지는 그냥 형이 뭐 가진 앨범 가지고선 R&B니 뭐니 해갖고선 뭐 샘 쿠기니 마빈 게이니 뭐 이런 음악들, 템테이션 뭐 이런 음악들 팝 R&B 뭐 이런 걸 듣다가 고3 때 윈턴 마샬리스 공연 보고 관심을 가지고 음대 들어가서 공부를 했대요. 근데 그때도 뭐 별로 이렇게 그 두각은 없고 해군 군악대를 들어갔는데 거기서 뭐 한 9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알토 색스폰을 불렀대요. 그래갖고선 이제 색스폰 연주로 이제 가가지고선 오디션을 보는데 야, 너 색스폰 하지 말고 넌 보컬이야. 그러니까 군대에서 보컬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대요. 어려서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 첫 무대는 있었어요. 색스폰 연주하고 그리고 라이오넬 리치 음악을 처음 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서 내가 이 케니 워싱턴을 갖다가 이렇게 들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정말 세대가 달라졌구나. 제 세대거든요. 제가 58년생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저희 세대도 그러니까 옛날 재즈맨들 하면은 그 재즈 전통만을 이렇게 받아서 했는데 저희 어려서 음악 다양하게 들었거든요. 케니 워싱턴도 R&B부터 시작해서 재즈니 뭐니 아주 다양한 음악을 듣고선 이 음악을 이렇게 쌓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해군 군악 때도 이거는 케니 워싱턴이 인터뷰에서 얘기한 거더라고. 모든 음악을 다 연주했다. 재즈부터 시작해서 락까지 R&B는 물론이고. 그러니까 군악 때니까
하라는 대로 연주해야지. 그러면서 9년 동안 주둔한 것도 본토가 아니더라고. 과민이 일본인이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무를 하고 끝난 다음에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정착해가지고 음악 정착해가지고, 생활을 예. 계속 해온 거구나. 그러다가 90년대까지도 별로 그렇게 두각을 못 나타냈는데, 근데 놀랍게도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동네 보물이야. 그렇게 평가를 받았대요. 근데 바깥으로는 별로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았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는데, 역시 그 사람은 재능도 재능이지만 사람을 만나야 되나 봐요. 2013년도에 윈튼 마샬리스하고 같이 어. 음악 하면서 근데 그 전에 예. 그 케니 워싱턴을 사실 발굴해낸 건 존 로크죠. 비브라포니스트. 그래서 존 로크 밴드랑 같이 공연한 게 굉장히 많아요. 전 모르는 뮤지션인데요. 비브라폰 그 연주자 중에서는 최근에 가장 많은 활동을 벌이고 있는 연주자예요. 근데 우연히 만났어요. 가가지고선 그 케니 워싱턴을 좋아하는 재즈 뮤지션이 존 로크한테 있으니까 너 한번 가서 들어봐. 그래갖고선 이 존 로크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노래하는 바에 가가지고선 음악을 딱 들었는데 그때 케니 워싱턴이 마이 쉽이라는 노래를 불렀대요. 재즈 스탠다드인데 가사 재밌어요. 무슨 뭐 보물이 잔뜩 뭐 암만 쌓인 배가 있어도 사랑하는 그가 없으면은 그 배는 필요 없는 배야. 뭐 이거 아주 좀 아름다운 사실 가사예요. 그 노래를 갖다 딱 듣고선 존 로크가 나중에 한 얘기가 자기가 평생 그런 일이 처음이었대요. 저 사람이랑 같이 제발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자기가 기도를 했대. 존 로크가. 그러니까 존 로크는 사실 이미 유명인이고 케니 워싱턴은 무명의 샌프란시스코 안에서만 인기 있는 무명의 재즈 보컬리스트인데 아니 한번 딱 들어보고선 기도를 했대. 기도를. 그래가지고 존 로크랑 공연 꽤 많이 했어요. 유럽 공연도 하고 뭐 하다가 이제 윈턴 마샬리스가 그것도 존 로크가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존 로크 때문에 윈턴 마샬리스를 만나서 케니 워싱턴 57년생 64살에 케니 워싱턴이 음악을 하게 된 직접적인 그 동기부여했던 인물이 케니 워싱턴을 초청해가지고 같이 자기 무대에 서게 했다. 케니 워싱턴은 소원성취한 거지 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유튜브에 또 이렇게 링크를 달기로 한 음악들 보면 2015년 뭐 이런 18년 뭐 이런 영상들이 있는 거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많이 활동을 여러 2000년 넘어서면서부터는 이제 인기를 갖다 이제 제법 얻기 시작해서 2010년대부터 이제 재즈 보컬리스트로 자리를 갖다가 이제 잡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개인 리더 앨범은 아까 말씀하신 2020년 작년 앨범 하나니까 링크를 달기로 한 Sitting on the Dock of the Bay 그 노래는 덴마크 코펜하겐 우리 얘기했었잖아. 에서의 공연이더라고요. 예. 굳이 또 그런 걸로 한 게 뭐냐면 카페 몽마르트 무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거기서 볼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 한번 보시면 예. 그러니까 세상에 재즈 뮤지션들이 공연하는 무대는 다 고만고만해요. 전형이 아주 전형을 보여주는 무대야. 그렇죠. 아주 참 재밌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케니 워싱턴의 많은 그러니까 공식 앨범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많은 그 유튜브 영상 음악 중에서 Sitting on the Dock of Bay를 찾아냈냐면 저는 이 노래를 정말 오래전에 들었어요. 오티스 레딩 하면은 I've been loving you too long 그리고 Sitting in the Dock of the Bay 두 곡인데 제 10대 때 저는 이 오티스 레딩에 그러니까 푹 빠진 적이 있죠. 음악 좋아하면 다 그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오티스 레딩의 노래는 굉장히 격정적이에요. 이렇게 가사를 몰라도 들으면 그 안타까움, 뭐 이런 것들이 막 절절히 막 이렇게 묻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정말 끌리는 데가 많은 음악이에요. 근데 케니 워싱턴 걸 딱 들으니까
야, 또 다른 해석이고 네. 더 슬퍼. 케니 워싱턴이 부른 게 더 슬퍼. 제가 듣기에는 왠지 이렇게 되게 그런 노래를 되게 이렇게 편안하게 부른다고 저는 인상을 받았는데 그 공연 모습을 보니까 그 같이 하는 관중들이나 같이 옆에 사이드맨들이나 이렇게 웃으면서 되게 위트 있게 하는 거가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 이 케니 워싱턴을 갖다가 크루너라고 그런데요. 뭐냐면 그렇죠. 그렇게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소곤대듯이 하는 이 재즈 보컬리스트들 갖다가 옛날에 1920년대, 그렇죠. 40년대 크루너라고 이렇게 명칭으로 불렀는데 대표적인 게 프랭크 시나트라인 거죠. 그렇지. 예, 예. 그 아주 그런 류의 남자 가수들을 크루너라고 부른다. 지금 이 시대 최고의 크루너라고 그러더라고 케니 워싱턴은. 네. 그 시팅 온 더 다고드 베이 그 가사가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만에 앉아서 그냥 아침 떠오르는 해 보고 저녁 지는 해 볼 때까지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겠지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거든. 남들이 나한테 뭘 하라고 그러는데 난 그 할 수가 없어. 수도 없이 돌고 돌고 돌아서 샌프란시스코에 왔어. 바뀔 거 없을 거야. 응? 바뀌어질 거 없을 거야. 그냥 난 이렇게 앉아 있어. 그 어떻게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케니 워싱턴이란 분의 인생 노래기. 인상 노래지. 왜냐하면 중년이 되는 나이까지 별로 이뤄놓은 건 없고 샌프란시스코에서 하는데 마치 부산에 있는 무명 가수가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부르듯이. 그렇지. 아, 비유줬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 네. 서울 살다가 뭐 돌고 돌고 돌아서 부산 가서 부산에서 시작한 조용필. 근데 점점 이제 유명해지면서 덴마크 같은데 코펜하겐 같은데 재즈 클럽에서 공연을 하는데 그 노래를 되게 편안하게 부르고 저는 그 요즘 재즈 남성 보컬 하면은 한 명 생각나는 게 그레고리 포터라고 제 나이 또래인데 왠지 그 사람 음악을 들으면은 잘 안 듣게 되더라고요. 되게 답답하게 들리고 이게 뭐가 좋은가 싶었는데 저도 요번에 역시 말씀하셔서 케니 워싱턴을 뭐 일주일 전에 처음 들어본 건데 뭐 이렇게 이렇다 할 뭐 보컬의 힘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되게 편안하게 그러니까 써 있는 그 기사들이나 이런 데서 보니까는 그 되게 트레디셔널한 보컬에 현재에 있는 그걸 제일 트레디셔널함을 제일 잘 표현한다 하니까는 이분이 5, 60년대에 그냥 이렇게 편안한 보컬 이게 어떻게 보존이 돼갖고 지금에도 남아있고 그리고 또 젊은 시절 여러 가지 음악을 했으니까 재즈 스탠다드뿐만이 아니라 그런 R&B 곡도 하고 또 세 번째로는 2018년에 KNKX 라디오 라디오에서. 그 스튜디오 스튜디오에서. 크라이머 리버 그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줄리 런던으로만 알고 있고 뭐 여러 가수가 했지만 이분은 또 되게 편안하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참 그 해석이 이 케니 워싱턴 노래가 그가 해석해서 부르는 노래가 정말 그 묘한 구석이 있어요. 정말 묘한 구석이 있어요. 이래요. 이 사람 자기 본인 입으로 자기는 욕심이 정말 없대. 그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그죠? 크게 뭐 이렇게 어필하려고 하지 않고 편안하게 그냥 부르는. 그 사운드 안에서 그냥 자기 튀지도 않고 그냥 제목 다 그 정도로 이렇게 갖고선 이렇게 흘러가 같이. 대단해요. 정말. 그렇게 쌓아와서 작년에 첫 앨범을 낸 거니까. 그리고 그 첫 앨범 자켓을 봐도 되게 그냥 이렇게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는 클로즈업 얼굴. 딱 스님 얼굴 같아.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스님 얼굴 같아. 흑인 스님이네. 흑인 스님. 저는 김 감독보다 조금 그러니까 뒤거. 그러니까 저는 이제 80년대 90년대쯤 음악들도 많이 이렇게 들었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자기마다 이렇게 듣는 이렇게 그런 카테고리가 그렇죠. 있어요 보면. 그래서 사실 그 재즈를 열심히 이렇게 찾아 듣지 않으면은 되게 자기가 듣는 카테고리 안에서 대부분 이렇게 듣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즘 활동하는 그 새로운 그 재즈맨들 음악은 별로 이렇게 사실은 와닿지도 않고 그 맛이 좀 이렇게 좀 멀어요. 그러니까 취향이 아니야. 근데
그래서 이제 좀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이 케니 워싱턴을 갖다 딱 만났는데, 야, 정말 이 사람 대단하다. 유튜브에 보니까 작년 앨범이 쭉 다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게 다 스탠다드들인데 되게 편안하게.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특징이 없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분의 스토리가 받쳐지니까 63세, 미국 나이 63세에 첫 앨범을 냈다. 굉장히 나이가 들어서 무명의 가수가 그래미에 노미네이트 될 정도로 성공한. 그러니까 저는 혼자서 버킬이라는 아티스트가 생각이 나는데 버킬이라는 27년생 색소포니스트예요. 근데 이분은 워싱턴 DC, 이분은 워싱턴 DC에 살면서 평생 우체부를 했어요. 그리고 퇴근 후에 연주라고. 재즈 클럽에서 연주를 하고 이분도 51세에 78년인가에 첫 앨범 This is 버킬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편견 없이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사서 들어야 되겠지만 어디 라디오나 이런 데서 소개해 줘야 듣게 되지만 몇 년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그 스티플 체이스라는 레이블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들어봤는데 완전 전형적인 하드밥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관심이 생겨서 검색을 해보니까 평생을 우체부로 살면서 퇴근 후에 음악을 했는데 78년도에 개인 앨범을 나왔는데 평론가들이 평을 하기를 되게 전형적이고 들을만한 하드밥을 한다. 그래서 연주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워싱턴 DC에서 그분이 살던 그 동네겠죠. 거기에 큰 건물에 벽화를 그렸어요. 근데 그 벽화 그림이 우체부 복장을 한 사람이 프로필로 색소폰을 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기리면서 시에서 그 벽화를 남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약간 감동적인 감동적이네. 느낌이 있는데 케니 워싱턴 말씀하시는데 그 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음악을 한 사람들이 더 많겠죠. 우리가 주목하는 그런 어려서부터 신동들로 태어나서 그냥 쭉 음악을 해오고 성공하고 그런 분들도 많지만 이런 분들이 어쩌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케니 워싱턴이 63살에 첫 앨범을 낸 케니 워싱턴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그러게요. 왜 그러냐면 소년대성하잖아요. 20대 때 최고를 올라가면은 최고에서 계속 최고로 가면 괜찮은데 올라갔다 다 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그럼 내려오면 그다음부터 불행의 나날들이야. 옛날을 생각하면서. 근데 우리나라 식으로 케니 워싱턴 생각하면 난 이주일 코미디언 이주일 선생님이 생각나는데 바닥에서 해서 50대에 그래서 죽을 때까지 최고로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행복하지요. 소년대성하면 불행해. 나 옛날엔 이랬는데 라떼는 이게 나온다고. 뭐가 난 건지 둘 중에 하나 고르려면 뭘 고를지 고민되네. 저는 저 마지막에 좋은 거. 마지막 좀 다 좋은 거거든. 그러네요. 난 마지막. 난 저 케니 워싱턴 같은 스타일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이 케니 워싱턴이 한 얘기예요. 자기 좌우명이 있대.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하여튼 이번에 좀 보물 하나 건졌어요. 케니 워싱턴. 그러네요. 그분 표정이 노래하시는 표정이나 이런 데서 그런 어떤 여유 같은 게 느껴지는 거 보니까 팝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주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가수, 재즈 보컬리스트예요. 특히 두 번째 링크 소개해드리는 Sitting on the Dock of Bay 이거는 이 곡은 정말 한번 저는 한 30번 이상 들었어요. 그 중간에 보니까 데마크 피아니스트던데 제가 이름도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제이콥 크리스토페르센인가 하는 그 피아노 중간 솔로가 그 이분의 느낌에 맞게끔 되게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공연하는 모습이 이렇게 딱 잡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정말 그 뒤늦게한 보석 케니 워싱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